이제는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에 나선 이 후보인데요. 본격적인 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 후보는 후드티와 흰색 운동화에 격식 없는 차림을 선보였습니다. 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이쁘게 나오는 것이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완전 이게 불가능하고 완전 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청년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차림으로 후드티, 회색 후드티를 입고 셀카도 찍고 주먹 인사도 나눴는데 오늘 서울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죠. 어제는 통계 정책으로 정부를 비판하더니 이 후보 오늘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소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우리가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영업이익률이 확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정책 잘못이죠. 정부 정책 잘못이죠. 오늘도 정부 정책 잘못이다. 이자 얘기, 은행 얘기를 좀 했고 어제는 정말 쥐꼬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일단 현 정부와 경제 정책만큼은 차별화 메시지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그렇죠. 후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들이 부동산 정책하고 경제 문제에서 약간의 실망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기재부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를 시도한다고 저는 봐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재명 정부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제2기일 수는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은 바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그 정권 교체론이 아직도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건 사실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실망한 부분들 바로 잡고 가야 돼요. 그건 불가피한 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이재명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예컨대 그런 나라는 현 정부의 잘못된 점들을 보완해서 나가는 나라가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서 대변인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도 친문 지지자들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도층을 잡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과는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후보 스스로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가운데 줄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줄을 탈 이유는 없고요.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민주당 자체가 180석을 국민들이 주셨을 때 예. 그 기대치만큼 반대급부로 실망도 크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거에 눈치를 봐가면서 가지는 않겠다. 그래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가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고집하고 싶은 정책도 국민이 싫어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국민을 또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저를 도구로 써달라. 이런 입장에서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 당연히 청와대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어떤 또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 자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토하거나 그러실 지지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언론에서는 그걸 이제 좀 이렇게 갈등 구조로 하면은 기사거리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께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쥐꼬리 발언까지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신 건 현실을 들여다봐라. 지금 현재 전국을 메타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국민을 만나보니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국민 삶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경제 지표나 이런 뭐 국간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재명식의 경제 정책 태도 이런 거 보이셨다고 보면 이 될 것 부분에 같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들을 너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공약을 보고 핵심 정책을 보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너무 여론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보통 이제 공격하기 좋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죠.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식의 경제 정책이 무조건 옳다하지 않고 이게 현장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게 이재명식의 정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좀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장해찬 평론가님. 이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좀 더 많다. 이게 불가피하게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상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사실상의 정권 교체 아니겠냐는 말을 했다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 특히나 친문을 자처하는 분들에게 문매를 맞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가보로 보존하겠다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넙죽 엎드리고는 이제 와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차마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하지는 못하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외곽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 여론이 보시다시피 아주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차라리 용기 있게 나는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이건 홍남기 부총리의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선언을 하시고요. 송영길 대표도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이 당선되면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다 했던 말 그대로 다시 국민들한테 선언하신 다음에 정정당당한 정면 승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대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의 이 같은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태도를 보면 김이 좀 빠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계승을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비난 여론이 높아서 폐쇄했던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다음 달에 실명제로 부활한다고 하죠. 예. 아마 실명제로 게시판이 부활하게 되면 민주당 당원분들이 실명으로 이재명 후보 정체성을 똑바로 하라고 저보다 더 엄하게 꾸짖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어디까지나 윤석열 선대위 예상이신 거죠? 예. 여론조사 두 개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본으로 대선 후보 가장 최근 지지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이 5 주요 후보들의 수치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오늘 좀 포인트로 삼았던 건 다음 화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지하지 않을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43.1, 윤석열 39.5. 물론 뭐 이것도 오차범위 내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단순히 비호감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힘 갈등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은 이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 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 갈등 자체가 더 가속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울산 회동을 통해서 뭔가 극적으로 어떤 수습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지율의 어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양쪽에서 어떤 정책과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의식을 했을 겁니다. 즉 국민들 여론을 보니 정권 교체율은 높은 게 현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죠. 왜냐하면 이게 먼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이제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재명 후보가 쥐꼬리만한 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과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였습니다. 예. 내년도 국가 예산이 607조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예산이 200조가 늘었어요. 200조가 쥐꼬리인지는 제가 저 기준에서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 쥐꼬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가 부채가요. 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400조가 늘었습니다. 예. 이제 1000조 시대에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전 국민한테 다 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좀 더 두텁게 줘야 된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다 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소상공인들과 만나면서 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지지층이나 이 국민 여론도 과연 정확한 지금 이 정책이 뭐냐? 정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와 어떤 대립각을 서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